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못된 집주인 공개. 지금 그 집주인들이 전세금 떼먹는 게 지금 많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악질 집주인도 있고요. 투자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무너진 집주인도 있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이기에는 전세를 살지 말라고, 특히 수도권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저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으면 전세금 떼먹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실제 광주 전남권 중개사들은 대출이 되어져 있으면은 아예 중개를 해주지 않는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주 전남권 중개사들은 계약서에다 그걸 쓰거든요. 자, 임대차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세에 그 신고하기 전까지 임차인이 가서 신고하잖아요. 요거 세입자 전입 신고를 하는데, 요 신고가 들어가면 들어갈 때까지는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각에다 이렇게 써두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좀 해주고 있는데, 근데 수도권에서 봐보면은 좀 하도 집이 없어서 그런지 현재 실무에서 막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대출이 되어져 있고, 근데 중개사가 이거 괜찮다, 그 건물주가 돈도 많고 건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초보 하시는 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중개사도 돈 벌어 먹으려고 이렇게 중개하는 사례가 좀 있고, 좀 그런 게 이렇게 경제가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면 무너지고, 중개사도 그렇게 중개했던 중개사는 당연히 보증서 뗐죠. 근데 보증서 금액이 중개사 1억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민사 책임을 져야겠죠, 중개사도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그렇게 법률 지식이 약하게 해서 전세금을 떼먹히게 되는 그런 세입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저도 이제 제가 전세를 좀 살아보고, 전세를 살아본 이후에 집도 사보고, 저는 먼저 집을 사보고 전세를 살아봤는데, 전세도 살아보고 월세도 살아보고 제 집도 사보고 이렇게 해봤네요.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제가 집 사기 전에 저는 고시원 생활을 많이 해서 제가 집을 먼저 사고 전세 살아보고 했네요. 집을 먼저 사고 옥탑방 전세 2천만 원짜리 살아봤는데, 근데 보통 이제 쭉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니까 집은 먼저 돈을 모아서 사고, 그 다음에 월세로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월세로. 전세로 살면 안 돼. 전세로 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돈을 뜯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전세로 살지 말아야 되냐면, 전세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집을 사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모을 때 집이 더 많이 올라가 버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세 살 때는 좀 열악한 데서 사세요. 열악한 데서 옥탑방에 사신다든지 고시원에 산다든지 이런 데 사시고, 그때 돈 모아서 그냥 집을 배팅해서 사세요. 왜냐면 집을 산다고 하는데 분양권 아파트를 사시면 돼요. 3억짜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5억짜리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직장생활 2, 3년 하면은 모을 수도 있고, 부모님 좀 도와주면 5천만 원 정도는 가볍게 만들 수 있죠. 경기도권에서 대부분 5억이잖아요. 지금 4억대, 5억대니까. 물론 이제 지금 광역시도 4억대, 5억대 많습니다. 4억, 5억, 6억, 6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잔금 생각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또 돈을 모으면 되는 거니까. 잔금 들어갈 때. 그다음 담보대출 땡기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일부씩 갚으시고 30년 장기, 40년 장기 할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세를 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지었나, 인천의 강남 송도 집값이 수억씩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서울시 녹지공원 확대하고 도심의 규제 완화하고요. 일주세 특별공개 3억 불발하고요. 9만 3천 명 울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집 살 때가 아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17주째 하락하고 있고요. 고양 향동지구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뭐야? 이런 것은 서울은 지식산업센터 조금은 도움이 좀 돼요.
근데 이제 집 사야죠. 이게 여윳돈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뭐 생활형 숙박시설, 요런 것도 그냥 뭐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한 소식. 너무 많이 지었나? 인천의 강남 송도 집값 수억씩 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집값 23% 급등했고요. 올해 입주 작년 2배 이상 힐스테이트 송도 34평 1년새 2억 8천만 원 떨어져서 8억 5천. 최근 분양 절반 1순위입니다. 수도권 전세가 역대 최대 하락입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인천 지역이 올해 들어 단기 급등한 데 대한 부담과 대규모 공급 물량 등으로 하락 급반전하고 있고요. 인천 내 가장 선호 지역인 연수구, 송도 등에서 올 들어 매매가가 수억 원씩 떨어지는 단지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약시장에서 미분양 단지도 늘고 전국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폭은 확대되고 수도권 전세값이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인천 아파트 매매가가 1.77% 하락했고 전국평균 마이너스 0.81% 넘어선 가운데 물론 세종 마이너스 6.33, 대구 마이너스 4.79, 대전 마이너스 2.32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률 사이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 16%가 올라 전국 상승률 1위, 연간 상승률 22.56으로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하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값 하락은 일자리가 많고 GTX 개통과 신도시 기대감 등으로 작년에 급등했던 송도 지역이 포함된 연수구가 이끌고 있고요. 지난해 1월에서 8월 29일 24% 올라 인천 평균 상승률 크게 웃돌았고 연수구 올해 1월에서 8월 22% 2.92 하락률을 기록하고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지는 폭도 큰 모습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랜드마크 시티 호수 수변공원과 이재반 힐스테이크 송도 전용면적 34평 경우 작년 11월 28일 11억 3천만 원에서 팔렸지만 지난달 9일에는 2억 8천만 원에 떨어진 8억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역 역세권인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 34평 역시 작년 12월 11억 13억 1천만 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1억 8천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송도 소재 A 소재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전까지는 매수 문의가 없다가 최근 가격 급락 이후에 급매물을 찾는 이가 조금씩 있는 분위기를 전했고요. 인천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던 송도 지역의 가격 하락으로 다른 인천 신도시의 서구 청라 지역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청라 호수공원 인근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전용 34평은 작년 8월 7일 12억 9,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12일에는 8억 6천만 원의 매매가가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범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8월 인천에서 분양했던 7개 단지 중 4곳에서 1순위 미달이 발생하게 됐고요. 전문가들은 연수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 아파트 하락을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함께 최근 급증하는 입주 물량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작년 1만 9,366가구를 기록했고요.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각각 4만 43가구, 4만 3,228가구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정됐고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3,663가구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인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고요. 박갑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김현 교수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인천 역시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송도는 GTX 개통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배우산업 연세대 송도 캠퍼스 등 교육 요건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곳이라 금리 인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초기에 급매물은 노래 볼만하다고 설명했고요. 한편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8월 29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5% 떨어져 0.01포인트 하락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마이너스 0.18에서 마이너스 0.2, 서울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3 모두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3주 연속 하락을 기록 중이고요. 전국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각각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15 변동폭이 확대되고 두 지역 모두 2012년 5월 7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하락합니다. 부동산원은 서울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반전세, 월세, 전환 수요가 늘고 갱신거래 유지로 이루어져 신규 전시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쑥쑥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어서 집값이 떨어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인해서 미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자산시장을 공격합니다. 자산시장 중에서 대한민국은 자산시장 중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주식, 채권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자산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7, 80%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억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9억으로 툭툭 떨어져 봐요. 그리고 물가가 콩나물이 예를 들어서 뭐 키로당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뭐 오르고 이렇게 뭐 하겠죠. 근데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총 물가 가치 계산하는데 많은 그 하락폭을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다들 부동산 시장, 부동산을 다 공격합니다. 영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뭐 캐나다, 독일 어디 나라든지 다 부동산 시장을 공격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 물가가 잡힙니다. 그냥 물가의 총 화폐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나중에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를 거잖아요. 급여도 오르고, 자재도 오르고, 철분도 오르고, 기준값도 오르고. 그래서 나중에 2, 3년 후에 부동산 가격은 후행해서 오릅니다. 후행해서 그게 반영되죠.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자를 팍팍팍팍 계속해서 올리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후려칠 수밖에 없다. 가격이 떨어져. 왜냐하면 이자 내에서 힘드니까 뭐 대출 금액이 줄고 그다음에 예금이 증가해서 돈들이 시중에 풀린 돈들이 어떻게 되어진다요? 은행으로 싹 썰물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중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5%, 6%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8%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냐면 2%대까지 떨어뜨려. 지금 계속해서 이자율이 올린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이지 너무 많이 지어서 하락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공급량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만한 주택은 부족한 겁니다. 물론 뭐 썩음썩음하고 쓰러져간 30년, 40년, 50년 된 아파트 단독주택까지 계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률이 105%, 107%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만한 주택은 굉장히 부족하다. 5년 된 C아파트, 10년 이내 C아파트 이런 거 하면 전체 주택량에 어떻게 되어진다? 30%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택이 하락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